자, 볼게. 우리 세 개의 별량 ABC가 존재하고 평균이 10이라고 되어 있어.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요런 관점은 조금 기억을 해두자. 자, 봐봐. 우리 평균이라는 게 뭐였냐면 별량을 쫙 다 뭐 해주고 더해주고, 그치? 그거를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걸 우리는 별량의 개수 분의 별량의 총합, 이렇게 정의를 해주지, 그치?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ABC라는 별량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이 5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어? 그러면 이 세 개의 숫자가 실제로 뭐 4, 5, 6일 수도 있는 거고, 뭐 3, 5, 7일 수도 있는 거고, 뭐 4, 4, 7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자, 뭔지는 알 수는 없지. 실제로 이 세 개의 별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해. 당연히 평균의 조건만으론. 하지만 다 더한 게 15라는 거는 다 더한 게 15라는 건 너무 명확하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별량의 총합이라는 거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랑 별량의 개수를 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별량이 뭔지 모르게 주어졌는데 그게 평균이 5야 라고 나왔다라는 건 그냥 세 개가 다 5, 5, 5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도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야. 5, 5로 잡던 4, 5, 6로 잡던 3, 5, 7로 잡던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근데 5, 5가 제일 쉽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 문제에서 ABC 세 개의 별량이 있는데, 자, 이거의 평균이 10이래. 이거의 평균이 10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상관없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10, 10, 10이다. 그냥 이렇게 잡고 풀어도 되고, 알았지? 그냥 얘가 1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10인가 보지 뭐 이렇게 잡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세 개를 더한 건 어쨌든 10이 3개 있어야 되니까 30이 돼야 되겠네? 요렇게 잡고 풀어도 돼.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4개의 별량이 존재한대. 3A-3이 있고, 자, 3B 플러스 1이 있고, 자, 3C가 있고, 그 다음에 8이라는 얘가 있대. 자, 이거의 평균을 제자라고 돼 있거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풀겠다고 하자면 그냥 10, 10, 10인가 보지 하고 풀자고, 알았지? 그러면은 30 빼기 3이니까 얘는 27이 될 거고, 얘는 30 플러스 1이니까 31이 될 거고, 얘는 30이 될 거고, 얘는 8이 되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평균이다. 그치? 자, 다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58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하면 88 나올 거고, 이렇게 더하면 96 나오겠지. 그래서 96을 4로 나눠주면 24가 나올 거고, 그치? 그래서 평균이 24구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세 개를 다 더한 게 30이라는 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린 이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누는 게 목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 요거 3개 3으로 묶이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에 8까지 더하면 6이겠지. 요렇게 생긴 얘가 되는데 얘가 30인 상황이니까, 됐지? 다 더해주면 96이 나오고 이거를 4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24다. 이렇게 풀어도 돼. 물론 당연히 원칙은 밑에 방법으로 풀라는 거겠지. 하지만 이건 그냥 얍삽하게 푸는 거지. 그냥 10, 10, 10이겠거니 하고 자꾸 풀어도 답은 나온다. 문제 없니? 이해되지? 무슨 상황인지?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돼. 자, 중앙값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자, 중앙값 뭐였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얘가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됐지? 자, 일단 요런 논의부터 좀 해보자. 요런 논의부터. 중앙값이라는 건 어쨌든 가장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치? 가장 가운데 있는 얘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3개 정도의 별량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1, 2, 3이라는 별량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2개를 더 추가시켜 줄 건데 그 2개의 숫자가 몇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지금.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랑 B라는 값을 추가시켜 줄 거야. 됐지? 자, A랑 B를 추가시켜서
중앙값을 계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논의되지? 여기까지는? 논의되지? 자, 그러면 중앙값은 어디 있는 거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 별량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5개 나와 있으니까 결국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 있는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1, 2, 3은 어쨌든 고정이 된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 A, B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A, B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중앙값은 1이 되는 거지. 근데 A, B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중앙값은 3이 되지. 무슨 소리야? 이 값이 이쪽에 들어갔을 때가 중앙값이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중앙값이 제일 큰 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건 판단되니? 당연하지. 저 숫자들을 최대한 크게 줘야지 중앙에 있는 얘가 더 밀리겠지. 오른쪽으로 밀릴 거고 얘를 왼쪽에 주면 중앙에 있는 얘가 왼쪽으로 밀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쟤네들 크기 순서대로 일단 나열은 해주자. 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2가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 8, 9가 있겠지? 그 다음에 3개의 숫자가 더 있는 거지. 그치? 3개의 숫자가 더 있는 거지. 근데 중앙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5번째가 중앙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5번째가 돼. 근데 얘네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그러면 1, 2, 3, 4, 5 얘가 5번째가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배치하든 간에 9를 5번째로 만들 순 없지. 이 상황에서 이미 애초에 몇 번째니까? 6번째니까. 그렇지? 그래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8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되는 거지. 저 물론 PQR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PQR을 9보다 큰 수로 잡아버리면 그렇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 수 있고 그게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평균이 10이고 중앙값이 10인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가 존재한대. 자, 그러면 일단 요 얘기부터 해볼까? 중앙값이 12래매? 맞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가 12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야. A가 있을 거고 가운데 이렇게 1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요렇게 잡아주면 중앙값이 10인 얘를 잡아줄 수 있고 자, 이 상황에서 평균이 몇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론 너네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12라는 소리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10이라는 소리니까 3개 더한 게 30이 나와야 되겠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12가 30이 나와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이 나와야 되겠다? 18이 나와야 되겠다. 요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네.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셔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소리지. 자, A 더하기 B가 18을 만족시키면서 됐지? 18을 만족시키면서 A라는 값은 어때야 돼? 12보다는 작은 값으로 구성해야 되고 무조건. 그치? B라는 값은 12보다는 큰 수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물론 같아도 되지. 같아도 되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의 조합은 얘가 12일 때 얘가 6인 건 가능하겠지. 그러면 6, 12, 12 이렇게 간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얘가 13일 때 얘가 5인 것도 가능할 거고 얘가 14일 때 4인 거 가능하고 15일 때 3인 거 가능하고 16일 때 2인 거 가능하고 17일 때 1인 거 가능하겠지. 자연수겠지 당연히. 됐지.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 있다. 가 되면 끝나겠네. 됐지? 자, A 더하기 B가 18인 것까지 잡는 건 오케이인데 그런데 12를 내가 중앙값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야 된다라는 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쉽게 풀 수 있다. 됐지? 그냥 요건 요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자. 자, 볼게. 총 7개의 별량이 존재해야 된대. 됐지? 자, 별량이 7개가 있어야 돼. 7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3개가 2, 4, 4로 구성이 된대. 일단 됐지? 그러면 남은 4개만 어떻게든 채워주면 되네. 자, 근데 문제 한번 봐볼까? 뭐래? 최빈 값이 5가 나와야 된대.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5여야 돼.
근데 4가 애초에 2개는 있으니까 5는 적어도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3개는 적어도 5여야 하고 요 남은 하나는 온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냥 일단 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자. 됐지? 다음 조건을 썼을 때 5가 나오면 뭐 5인 거고 뭐가 아니면 아닌가 보지 뭐.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균이 5가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다 더해서 7로 나눈 게 5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다 더한 게 3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럼 다 더한 게 35니까 몇이냐? 6, 10, 20, 25 더하기 X? 요게 몇이다? 35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겠네? 아, 그래서 X는 10이 될 거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적으래?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됐지? 자, 그런데 요런 아이디어는 조금 잡고 가자 그랬어. 숫자가 들어오면 더하기가 귀찮다고 알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 별량이 뭐 247, 248, 245 막 이렇게 한 몇 개 준 다음에 근데 평균이 252야 막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진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는 결국 평균이라는 건 각 별량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일정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알았지? 너의 평균이 만약에 70점이다. 시험을 3번 봤는데 70점이다. 그러면은 70점으로부터 그 3개의 점수가 떨어져 있는 정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야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쉽다고 했지. 일단 평균이 5니까 각각의 별량이 평균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라고. 됐지? 자, 얘는 평균보다 3이 적은 얘고, 그지? 얘는 평균보다 1이 적은 얘고, 얘는 평균보다 1이 적은 얘고, 얘는 000인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5가 적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5만큼 크다가 돼야지 상쇄되면서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평균보다 5점이 높은 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평균이 5점인데 5점이 높으려면 10점이겠지? 그래서 X가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 됐지? 보자. 자, 대표값에 대해서 우리가 3개를 배웠어. 평균, 그리고 뭐 배웠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3개를 배웠다. 자, 근데 일단 중앙값과 최빈값은 머릿속에서 잠깐 지울게. 그거 2개는 여기선 쓰진 않을 거야. 자, 평균에 관련된 얘기만 할 거야.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평균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줄 건데 우리 2개의 자료가 한번 있다라고 해보자. 자, A라는 반은 점수가 65점, 70점, 75점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 평균이 몇이야? 70이지. 됐지? 문제 없지? 자, 근데 B라는 반은 점수가 40점, 70점, 100점이야. 얘네도 평균은 뭐지? 70이지. 됐지? 우리가 평균이라는 대표값만 가지고 있다면은 2반과 2반은 특성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그냥 딱 봐도 어때? 위에 반 애들은 뭔가 조금 성적이 고르지. 그치? 뭔가 평균에다 몰려있지. 근데 밑에 반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극단적이지. 잘한 얘는 되게 잘하고 못한 얘는 되게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2개가 뭔가 어쨌든 자료의 특성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은 들 거야. 그치? 자료의 특성이 다르다는 느낌은 들 건데 그 다르다는 느낌이 왜 드냐면은 위에 반 같은 경우는 평균에 조금 더 근접해 있고 애들이 밑에 반 얘들은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퍼져 있거든. 그치? 상대적으로 퍼져 있잖아. 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 이런 걸 알려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포도라고 불러줄게. 됐지?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를 알려주는 우리 지표를 산포도라고 불러줄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몰려있지. 그치? 몰려있는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산포도가 작게 나와. 알았지? 자, 그리고 얘는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퍼져 있지. 그러니까 퍼진 정도가 우리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산포도가 크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산포도가 작은 경우를 일반적으로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 알았지? 점수가 전체적으로 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이런 거를 조금 써줄 거야. 자, 보자.
우리 A라는 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65점, 70점, 75점이 나와 있고 얘네들의 평균은 70점인 상황이야. 자, B라는 반을 봐보자. B라는 반은 40점, 70점, 100점을 가지고 있고 자, 얘네들의 평균도 70점이야.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자, 편차라는 거를 조금 정의할게. 편차. 자, 편차라는 건 뭐냐면 알았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줄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야. 평균보다 몇 점이 낮냐, 몇 점이 높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보자. 얘는 그러면 평균보다 몇 점이 낮아? 5점이 낮지. 그러니까 얘의 편차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얘는 딱 평균이니까 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얘는 5점이 높으니까 플러스 5라고 얘기를 하면 돼. 요게 가끔 헷갈리거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건지 평균에서 별량을 뺀 건지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호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항상 평균보다 높냐 낮냐만 따지면 돼. 낮으면 마이너스, 높으면 플러스. 떨어진 정도가 숫자. 됐지? 자, 그러면 얘는 편차가 몇일 것 같아? 마이너스 30이겠지? 평균보다 30점이 낮잖아. 얘는 0일 거고 얘는 플러스 30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편차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편차합은 무조건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겠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떨어진 정도를 모두 다 계산을 해주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편차합은 항상 0이 돼야 될 거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지?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당연히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작을수록 붙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차를 정의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편차라는 게 결론적으로 얼마나 평균에 떨어져 있냐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계산을 해주면 좋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어차피 얘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고, 그치? 어차피 얘도 다 더하면 0이잖아.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삼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근데 봐봐. 이거의 값들이 뭔가 숫자가 크면 삼포도가 큰 거고, 그치? 이 값들이 뭔가 숫자가 작으면 삼포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계산을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더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얘를 양수로 바꿔줄 거야. 됐지? 자, 양수로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만 근데 여기선 절대값 씌운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제곱한다라는 행동을 이용해.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이 편차잖아. 그러면 내가 편차를 이렇게 제곱을 해볼 거야. 됐지? 편차를 제곱하면 그러면 얘는 25가 나오고 얘는 0이 나오고 얘는 25가 나오겠지. 자, 얘는 900이 나오고 얘는 0이 나오고 얘는 900이 나오겠지. 됐지? 자, 그런데 편차의 제곱들이 크면 삼포도가 큰 거고 편차의 제곱들이 작으면 삼포도가 작은 거지.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도 3명이고 얘도 3명이니까 그냥 이거의 합과 이거의 합을 비교하면은 아, 얘가 상대적으로 작구나라는 건 판단이 돼. 근데 뭐 여기는 3명인데 여기는 5명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5명 쪽에 합은 더 크겠지. 일반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거의 뭐를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 평균을 계산하는 게 제일 좋지. 3명의 평균과 5명의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 그치? 평균이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삼포도가 크니까 많이 퍼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 편차의 제곱들 있지 이거의 평균을 내줄 거야. 됐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줄 거야. 그럼 여기선 평균이 몇이야? 2개 더하면 50이니까 3분의 50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여기는 이거 2개 더하면 1800이니까 3분의 18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더 많이 퍼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고, 됐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준다 앞으로.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삼포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분산인데 내가 대표적인 지표라고 했으니까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지?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어차피 분산까지밖에 배우지 않아.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다음에 요 얘기도 하나 해보자.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편차를 제곱해서 계산하지. 제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커진단 말이야. 숫자가 너무 커진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정을 해줄 거야. 근데 제곱을 보정해주고 싶으면 뭐 하면은 될까? 루트 씌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이런 숫자를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불러준다. 됐지?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랑 분산은 뭐 그냥 똑같은 거지. 사실상 그냥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삼포도를 표시해 준다.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표시해 주자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이 귀찮아질 뿐이다. 어렵진 않다. 알았지? 자, 우리는 딱 하나 배운 거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구나. 됐지? 아, 그리고 물론 뭐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겠구나. 요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문제 없지? 여기까지. 그래서 너네 이거 모의고사를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아, 실제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너네가 성적표가 날라올 거 아니야? 성적표가 딱 날라왔을 때 여기에 써 있을 거야. 성적표가 이렇게 날라오면 뭐 과목이 있겠지? 과목이 있을 거고, 원점수가 요즘도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점수가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원점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니네가 실제로 받은 점수, 니네 시험지 채점하면 몇 점 나올 거 아니야? 그 원점수. 그런데 이런 거거든. 수학에서 만약에 80점을 받았고 영어에서 80점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안 되겠구나. 국어로 해야 되겠다. 국어가 80점 받았고 수학가 80점 받았어. 뭐가 더 잘한 거야? 그건 모르지. 시험이 국어가 만약에 개 어렵고 수학이 개 쉬웠어. 그런데 그러면은 80점 받았으면 국어를 잘한 거지. 근데 거꾸로 수학이 되게 어려웠고 만약 국어 되게 쉬웠어. 그럼 수학을 잘한 거잖아. 그래서 원점수를 이용해서 너네 입시를 하진 않아. 원점수를 이용해서 하진 않아. 자, 그래서 그 밑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을 거야. 표점이라고 부르거든. 표준 점수는 뭐냐면, 그러면은 너네 그 국어를 응시한 모든 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 그래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점수를 보정해 주는 거야. 점수를 보정을 해줘. 그래갖고 표준 점수는 뭐냐면 100점이 딱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네가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100점보다 올라가면 이제 잘한 거고, 그거보다 100점보다 떨어지면 그거보다 못한 거겠지?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게 적혀 있을 거고, 그다음 100분위라는 게 적혀 있을 거야. 100분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분위 만약에 98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내가 상위 2%구나. 97이라고 써 있다. 상위 3%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무슨 소리인지?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너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선택 과목이 너네는 없지? 수능에서? 근데 지금 선택 과목이 있는 입시 체계 하에서는 자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럼 봐봐봐. 내가 똑같이 원점수를 100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가 더 낮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시험이 쉬우면. 한마디로 평균이 높으면. 됐지?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꾸 유불리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 물론 너네는 100점을 받는 애들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100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정도 성적이 나오는 애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가 있고 미적분을 선택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확률과 통계 100점이 나와도 미적분 100점을 이길 수가 없다. 미적분이 더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가 표점이 더 잘 나온다. 한마디로. 확률과 통계에서 100점을 받았는데 120점이 나왔으면은 미적분은 125점이 나온다. 뒤집을 수가 없다. 100점을 받더라도. 그래서 자꾸 뭐 미적분을 선택하고 약간 이런 뭐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근데 뭐 어쨌든 너네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너네는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걸 통해서 하는 거다. 라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볼까? 자, 오른쪽 표는 수학 성적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래. 됐지? 자, 그러면 일단 편차를 나타낸 것이 너 머릿속에 딱 못 떠올라야 돼? 다 더한 건 0이 나와야 되는구나, 무조건. 됐지? 자, 그러면 x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지. 자, 다 더해보자. 자, 이렇게 더하면 2, 이렇게 더하면 0, 여기까지 더하면 5가 나오기 때문에 0을 만들 거면 x는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5여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인 상황인데, 자, 그랬을 때 b의 수학 성적이 실제로 몇 점이냐고 물어봤어. 됐지? 마이너스 5를 너네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평균보다 5만큼 낮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근데 평균이 몇 점이니까? 75점이니까 75점에서 5점 까면 되잖아? 그래서 b의 수학 성적은 70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문제 없니? 내용 간단하지? 자, 확인 1번 한번 해보자. 자, 보자. 맥박스의 편차를 나타낸 것일 때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라고 돼 있어. 자, 다시 보자. 우리 분산이 뭐였냐면, 분산은 자, 편차를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맞지? 편차를 제곱해서 이거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분산이 되는 거야. 자, 요것만 기억해두자. 분산이란 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x라는 편차가 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산은 해줘야 되지. 근데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되니까, 그치? 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5, 5에서 2 뺐으니까 3, 1 더했으니까 4, 빠지니까 2, 요렇게 되는 거지. 0이 되고 싶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 x가 마이너스 2겠다. 자, 여기까지는 계산을 좀 해줄게.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이 상황에서 뭘 구해야 돼? 자, 어쨌든 우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편차의 제곱이 각각 몇인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보자. 편차를 제곱해주면 4 제곱하면 16이 될 거고, 그치? 1 제곱하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여기도 4가 될 거고, 여긴 1이 될 거고, 여긴 4가 될 거야. 이게 편차의 제곱이란 얘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숫자들의 결국 뭘 계산하자? 평균 계산하자,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숫자 뭐 해주고 싹 다 더해주고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자, 싹 다 더해보자. 먼저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5. 그러면 30 나오지, 30? 그지? 자, 다 더하면 30이 되고, 총 자료의 개수는 6개니까 6으로 나눠준 게 평균이겠네? 그치? 6분의 30이 돼서 5가 나오겠다. 이게 분산이 된다. 그래서 분산이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에 뭐만 씌워주자? 루트만 씌워주자. 루트 씌우는 이유는 제곱해서 숫자가 너무 커졌으니까 줄여주기 위해서 루트 씌우자. 그래서 루트 5, 요게 표준 편차가 되겠네. 됐지? 어려운 거 없지? 응, 어려운 거 없지? 자, 확인 2번 한번 해보자. 자, 봐봐. 복잡해 보이지만 할 수 있다, 충분히. 자, 볼게. 자, 먼저 5개의 별량이 있대. 7, x, 9, y, 11. 됐지? 자, 이거의 평균이 9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 자, 평균이 9가 된다라는 거부터 써주자. 다 더해서 5로 나눈 게 9라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다 더해주면 27 더하기 x 더하기 y가 나올 거고, 이거를 내가 5로 이렇게 나눠준 게 9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여기에서 27 더하기 x 더하기 y가 45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y가 자 18이 나와야 된다까지는 잡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 됐지? 자, 두 번째. 자, 분산이 5래.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싹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준 거,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 그게 5라는 소리지. 자, 그런데 편차라는 건 다시 뭐였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편차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됐지?
두 번째 거의 편차는 x 빼기 9가 나올 거고, 세 번째 거의 편차는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거의 편차는 y 빼기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 거의 편차는 11 빼기 9니까 2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해주고? 제곱하고, 그치? 얘네들을 제곱할 거야. 그럼 여기가 4, x 빼기 9의 제곱, y 마이너스 9의 제곱, 플러스 4. 얘를 5로 이렇게 나눠준 거.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낸 거잖아? 그게 몇이라는 소리다? 5라는 소리다.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x-9의 제곱, y-9의 제곱이 5 곱하면 25에서 8 빼면 되니까 17이라는 소리지, 이게. 자, 요게 17이라는 소리야.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린 뭘 구해라? 이거 구하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가 되겠지? 근데 뭐해, 이거? 딱 봐도. 전개하면 나올 것 같지? 자, 전개해주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나? 여기서 x제곱, 여기서 y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8x, 여기서 마이너스 18y지? 마이너스 18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 여기서 81, 여기서 81이지? 더하면 162. 요게 17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근데 얘가 몇인 거야? 18인 거지. 자, 그러면 18의 제곱은 18 곱하기 18? 몇이냐? 88에 64, 8일은 8, 144. 예, 18이니까 324. 됐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24 더하기 162가 17이 나온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324에서 162 먼저 빼면 되지. 이렇게 빼주면 2, 6,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17 더해주면 되지. 그 답은 179가 나온다. 요렇게 해주면 돼. 좀 귀찮을 뿐이야. 됐지? 자, 우리 조금 쉬고 3번 푼다. 자, A, B 두 개의 반이 존재하고 두 개의 반의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적어놨어. 됐지? 자, 평균이라는 건 그냥 상대적으로 점수가 어디가 높냐를 알려주는 거고, 그치? 표준 편차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나를 알려주는 거야. 평균에. 자, 그러면 기억 보자. 자, 분산은 A반과 B반 중에서 A반이 더 크대.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도 당연히 커야 되지. 그치?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치? 자, 기억 맞을 거고. 니은. B반이 A반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평균이 높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A반이 B반보다 고르다. 자, 고르다라는 걸 봐봐. 고르다라는 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은근히 헷갈려 하거든. 여기가 만약에 평균이야. 애들의 점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 고르다라고 말하지 않아. 알았지? 어떤 경우 여기가 평균일 때 평균 쪽에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고르다라고 불러. 알았지? 자,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 고르다라는 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자, 그럼 보자. A반이 B반보다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지? 작은 거 찾으라는 소리다. 자, 틀렸고. 리얼. B반은 A보다 평균 가까이에 모여 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모여 있는 거지, 그지? 그런 걸 고르다라고 표현한다고. 됐니?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과 리얼 되겠네. 자, 확인 4번 해볼게. 자, 봐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의 각각 평균과 분산을 표시해줬대, 우리가. 그랬을 때,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반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집단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자, 봐봐. 봐봐.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헷갈릴 수 있어. 자,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남학생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각각 자료 하나하나가 필요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남학생을 요런 얘들이 있다라고 해볼게. 뭐 x1이라는 얘가 있고, x2라는 얘가 있고, x3라는 얘가 있고. 몇 명인지 모르니까 뭐 xn 요렇게 구성을 한다고 쳐보자, 남학생은. 됐지? 자, 그럼 봐봐. 일단 남학생들의 평균이 85점이래.
됐지? 그러면 저거를 싹 다 더한 값은 85 곱하기 n이 돼야 된다. 각각이 85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일단은. 됐지? 자, 그러면 x1과 x2와 x3와 xn까지 이렇게 더해준 건 85 곱하기 n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니? 됐지? 자, 똑같이 여학생 가보자. 근데 똑같이 n명일 수는 필요는 없지. 여학생 몇 명인지 몰라? y1이 있고 y2가 있고 쭉 가면서 y에 m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됐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싹 다 더한 건 얘를 m으로 나눈 게 평균이니까 원래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평균 85 곱하기 m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됐지? 자, 그러면 전체의 평균을 내가 내고 싶잖아. 전체. 이게 여학생이고 전체 평균을 내고 싶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싹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그러면 싹 다 더했다라는 건 얘랑 얘를 더하자는 소리지. 그 얘기는 요 값과 요 값을 더하자는 소리네. 그치? 자, 전체에서 우리 평균을 계산해주면 85n 더하기 85m 요거를 n 플러스 n명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어쨌든 결론은 평균은 몇이 나온다? 똑같이 85가 나온다. 됐니? 자, 근데 이것까지는 원래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A 집단의 평균이 85고 B 집단의 평균이 85면은 두 개를 합친 집단도 평균은 85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자,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분산이 6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니, 저 학생이 나와 있네. 자, 안 나와 있어도 풀 수 있어. 알았지? 안 나와 있다고 가정할게. 자, 분산이 6이 나와야 되지. 맞지? 자, 그럼 분산이 6이 나오려면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85를 빼서 제곱하고 여기서 85를 빼서 제곱하고 여기서 85를 빼서 제곱하겠지. 여기서 85를 빼서 제곱하겠지. 그거를 싹 다 더하겠지. 요렇게? 아니다. 얘들아, 8명인 거 알아야 된다. 자, 여기는 그냥 할게. 알았지? 여긴 그냥 할게. 자, 이거 8명이라고 하자. 8명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8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분산이 나와야 되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을 싹 다 해서 8로 나누는 게 분산이잖아? 자, 이게 몇이 나온다? 6이 나온다는 소리야. 남학생에서는. 여학생에서는, 자, 이거 12명이지. 여학생에서는 y1 빼기 85의 제곱부터 y12 빼기 85의 제곱을 해주면 이걸 12로 나눠주면 됐지? 그러면 몇이 나온다? 분산이 11이 나온다 이 소리지. 분산이 11이 나와 이 소리야. 따라왔니?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에서 분산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얘 더한 건 몇이야? 86에 48이지? 얘 더한 건 몇이야? 12 곱하기 11? 132지? 이걸 몇으로 나눠주면? 20으로 나눠주면 분산이 나오는 건가? 맞지? 그래서 얘는 20분의 180 이렇게 나오니까 분산이 9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됐지? 자,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랬으니까 표준 편차는 3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루트 9가 될 거니까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자.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얘들아. 8번 한번 해봐봐. 자, 일단 요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시험을 만약에 너네가 본다면 이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겠지만 안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험을 이 단어는 그지? 안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는 조금 잡아놔야 돼. 고등학교 때 나오니까. 알았지? 고등학교 때 통계할 때 나오니까. 자, 봐봐. 우리 A그룹이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B그룹이 있어.
얘에 대한 각각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지는 거야, 문제에서. 평균, 분산 몇 명인지가 주어져 있어. 이랬을 때 우리의 목적은 A그룹과 B그룹을 합친 애들은 평균이 몇이고 분산이 몇인지를 계산해 보는 게 목적인 거야. 됐지? 일단 여기까지는 판단되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일단 A그룹과 B그룹은 평균이 똑같아야 된대, 그지? 평균이 똑같지가 않으면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해. 무조건 평균 똑같이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조금 생각해 보자. 평균. 그냥 안 주어져 있지? M이라고 잡을게. 얘도 평균이 M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요건 좀 받아들이자.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한 그룹도 평균은 똑같아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지? 우리가 평균이 M이라고 생각하자는 건 그냥 A그룹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몸무게가 똑같이 M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였어. B그룹도 다 M이니까 그러면 두 개 합쳐봤자 다 M인 애들이 합쳐지니까. 됐지? 평균은 M이다. 미경아, 중요하다니까. 너 기대 있지 마. 자, 얘는 평균이 M이다. 요건 일단 그냥 받아들일게. 알았지? 계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의 표준 편차. 자, 분산으로 계산하자, 그냥. 자, A그룹의 표준 편차가 2라고 돼 있으면 분산은 4인 거야, 그지? 자, 분산은 4일 거고, 얘의 표준 편차가 A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분산은 A의 제곱인 거야. 받아들일 수 있니? 자, 그랬더니 합쳤을 때의 표준 편차는 루트 7이 나와야 되는데 분산이 7이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지금.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람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는 4명이고 B는 6명이고 뭐 그러면 당연히 합친 건 일단 10명이겠다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최종적으로 A의 값을 구하자는 게 문제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부터 조금 분석을 해볼게. 얘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갈 거야. 봐봐. A그룹과 B그룹을 합한 거에 분산을 계산했더니 7이 나왔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근데 분산은 뭐 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의 합을 사람 수로 나눠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요 7은 어떻게 계산이 됐을 거냐면은 A의 편차의 제곱의 합, 이거랑 됐니? B의 편차의 제곱의 합, 이거를 10으로 나눈 게 7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지? 자, 요거를 요렇게 10으로 나눠주면, 자, 요게 7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더해준 건 7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될 것 같아. 됐지? 근데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어쨌든 평균은 동일하니까 이 상황에서 A인 얘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나 여기에서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나 동일하겠지. 그치? 자, 근데 저 A그룹 쪽을 봐보면 A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4로 나눠준 게 몇이라는 소리고 4라는 소리고, 그치? 따라왔니? A그룹만 본 거야. B그룹을 봐보면 B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사람수 6으로 나눠준 게 A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거든. 맞니? 그러면 얘가 결국은 16이라는 소리고, 그지? 얘가 6A의 제곱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됐지? 그러면 6A의 제곱이 몇이 나와야 되고, 넘어가면 5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A의 제곱이 9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A는 3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야. 됐지? 자, 볼게. 3개의 별량 ABC에, 자,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라고 나와 있어. 자, 평균이 8, 분산이 14야. 자, 그럼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까? ABC를 뭐 해주고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8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겠다? 83, 24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자, 분산이 14래. 편차의 제곱을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14라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럼 편차의 제곱은 평균이 8이니까 A 빼기 8의 제곱. 자, B 빼기 8의 제곱. C 빼기 8의 제곱이 14 곱하기 3이 돼야 된다. 42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세 개의 별량, 자, A-2라는 얘랑 A, B-2라는 얘랑 C-2라는 얘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거든? 맞지? 자, 그럼 평균부터 계산해보자. 다 더해서 뭐하면? 3으로 나누면 평균이겠지? 맞지? 자, 그럼 평균은 다 더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6을 뺀 거를 3으로 나눈 거, 이게 평균이겠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2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자, 얘는 24에서 6을 빼서 3으로 나누자. 그래서 6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분산 계산해보자. 분산. 자, 뭐 해주면 되지? 편차의 제곱이지? A 빼기 2에서 뭐 하면 돼? 6을 빼면 되지. 그럼 A 빼기 8의 제곱이 되네? B 빼기 8의 제곱이 될 거고, C 빼기 8의 제곱이 되겠지? 얘를 3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뭐가 된다? 분산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얘가 몇이니까? 42니까 넣어주면 3분의 42가 되면서 14가 된다. 됐지? 이렇게 되면서 끝난다. 자, 근데 봐봐. 자, 요거 하나는 조금 기억을 해두자. 자, 이거 이렇게 풀 필요도 없어. 알았지? 이거 그냥 5초 컷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거든? 알았지?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보자. 자, 일단 그냥 논리적으로 받아들여봐. 자, 어떤 x1, x2, x3 이러한 별량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적기 귀찮아서 3개를 적은 거지만 4개여도 되고 5개여도 되고 n개여도 상관이 없어. 몇 개든지 상관이 없어. 알았지? 자, 얘를 똑같이 AB하고 B 더할게. 얘도 AB하고 B 더할게. 얘도 AB하고 B 더할게. 요런 거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받아들여보자. 자, 생각을 해봐. 어떤 3명이 1,000원을 갖고 있대. 근데 내가 그 3명에게 각각씩 1,000원씩 더 줬어. 한 명당.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1,000원만큼 늘어날 것 같잖아. 느낌상, 그지? 내가 똑같이 돈을 2배로 늘려줬어. 그럼 평균도 2배로 늘어날 것 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의 만약에 평균이 m이라면 얘를 내가 AB하고 B 더했잖아. 평균도 AB하고 B 더하면 돼. 됐니? 자,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AM 더하기 B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됐지? 자, 자세한 증명은 조금 복잡하니까 증명은 안 할게. 그냥 받아들이자. 알았지? 자, 그리고 이거의 분산이 V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볼게. 원래 분산을 V로 많이 적거든? 자, 근데 봐봐. 분산이란 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퍼진 정도라고 얘기했지. 맞지? 퍼진 정도야? 자, 그럼 봐봐. 너네가 똑같이 점수가 봐봐. 어떤 애들이 10점, 20점, 30점 이런 애들의 점수를 전부 다 20점씩 올려줬어. 그래서 30점, 40점, 50점이 됐거든? 퍼진 정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똑같이 몇 점을 늘려줬냐라는 거는 퍼진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됐지? 그러니까 요 더하기 B라는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됐어? 자, 그런데 얘를 내가 2배 해줬다고 해보자. 2배라면 20, 40, 60이 되지. 이건 영향이 있지.
얘는 평균에서 10씩 떨어졌는데 얘는 평균에서 20씩 떨어진 얘가 되잖아. 그치? 이건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분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는 요 B라는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는 영향을 주지 않고 요 A라는 얘는 영향을 준다라고만 생각해, 일단. 됐지? 그런데 분산할 때 우리 뭐해? 편차의 제곱으로 계산하잖아. 맞지? 편차의 제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요 A가 제곱이 된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래서 이거의 분산이 V면 이거의 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A 제곱 V가 나와. 됐니? A 제곱 V가 나와. 자, 이런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35라는 얘가 있었고 얘는 평균이 3이지. 평균이 3이고 분산은 몇이냐? 4, 4, 16, 3분의 8이거든? 얘는 분산이 3분의 8이냐? 됐어? 근데 각각을 내가 3배하고 1 더할게. 여기를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4가 되지. 얘는 9 더하기 1이 되니까 10이 되지. 얘는 15 더하기 1이니까 몇이 나와? 16이 나오지. 그러면 얘네들의 내가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보자라고 하자면 됐지? 그러면 요 평균도 똑같이 3배에 1 더한 게 된다. 그래서 10이 된다. 계산 안 해봐도 돼. 알았지? 그리고 분산이 3분의 8이잖아. 근데 요 더하기 1은 뭐라고? 영향을 주지 않고. 알았지? 그리고 이 3은 뭐가 돼서? 제곱이 돼서 계산이 된다는 거니까 9 곱하기 3분의 8이 돼. 그래서 이거의 분산은 3분의 8 곱하기 9가 된다. 83, 24가 나와. 이거 실제로 계산해봐. 24 나올 거야 무조건. 이해됐니?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자. 그러면 요 문제는 뭐 보자마자 그냥 바로 풀 수 있지. 아, 2씩 뭐 해놓은 거야 지금? 별량을 줄여놓은 거잖아. 그럼 평균은 2가 줄어. 그래서 평균이 8이면 평균이 6이 나와. 됐지? 자,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영향을 안 준다 그랬잖아. 곱하기만 보라고 했잖아. 분산인데 곱하기 몇 한 거야? 1 한 거잖아. 곱하기 1. 곱하기 1 한 거니까 우리는 분산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1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분산 얘가 14래? 그럼 얘도 14야. 이해되지? 무슨 소린지.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자, 확인 6번 한번 해보자.